세포막부터 저 몇 페이지지? 154. 생리스템. 자,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셀 멤브레인.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 세포막이야. 자, 이 세포막은, 자, 일단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자,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 알지? 그리고, 자,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투과 또는 우리가 물질의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이야. 알지? 자, 이 세포막,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포막. 자, 일단, 세포막을, 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우리가 세포막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지질의 이중층이라고 부른다. 인지질의 이중층. 지질이네? 자, 거기에 인이 들어가 있네. 인지질. 우리 그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그 지질 파트 했었잖아. 생명체 구성 물질. 거기서 중성 지방이 어떻게 돼 있었냐? 이렇게 글리세롤 부분이 있고요. 자, 글리세롤이라는 알코올이 알코올. 요게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럼 인지질은 자, 이렇게 자, 2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글리세롤 앞에는 인산이 붙어 있다. 물론 여기 몇 가지 물질 더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자,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인지질이야. 그랬을 때 이 인산과 글리세롤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친수성인데 봐봐. 이게 머리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친수성 머리라고 불러. 자, 이 지방산 꼬리처럼 생겼지? 자, 지방산은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소수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물하고 안 친하면 누구랑 친해? 기름하고 친하겠지? 그래서 친유성 꼬리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세포막은 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층이란 얘기야. 근데 이건 진짜 지금 얘기하지만 요 이중층이 바로 단일막이야. 요 이중층은 한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중층이 2겹이 있으면 그게 이중막이 되는 거야. 알지? 자, 우리가 세포가 있다. 자, 세포의 밖하고 세포의 안은요, 전부 다 물의 환경입니다. 친수성의 환경이에요. 친수성의 환경이야. 그래서 세포 밖은요, 주로 염화 나트륨.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체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조직액이라고 얘기하면 세포 안은요, 친수성이야. 자, KCl이야. KCl 수용액이야. 그래서 얘를 세포액이라고 그래. 세포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야. 세포 안과 밖이. 그럼 세포 밖도 친수성이고 세포 안도 친수성이니까 자, 친유성은 소수성은 물하고 안 친하잖아.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하니까 이 2개 지방산 꼬리는 세포 안과 밖으로 배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 안과 밖으로 배열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이 밖과 안으로 배열이 안 돼. 그럼 누가 안과 밖으로 배열해? 친수성 머리가 배열이 된다. 그래서 세포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친수성의 머리가 이렇게 배열이 되고요. 그 꼬리는 다 이렇게 와야겠지. 자, 세포 안쪽으로도 친수성의 머리가 자, 이렇게 배열이 돼요. 자, 이렇게 배열이 되니까 인지질 2개의 겹이 한 겹, 2겹, 그치? 2겹으로 이루어져서 이 2겹이 자, 이중층을 이루고 있고요. 이 이중층을 한 개의 막.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단일막이 되는 거야. 자, 세포막을 이중막이라면 안 돼. 이중막 구조는 딱 3개밖에 없어. 핵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야. 알지? 핵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고, 자, 리보솜은 막 구조가 없고, 그럼 그걸 뺀 나머지는 단일막. 자,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는 단백질인데 막에 있다고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막단백질.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요, 인지질, 그 다음에 막단백질. 자, 인지질과 막단백질이 주가 되고 있다. 인지질과 막단백질. 그런데 가끔 어떤 문제에서 이게 하나 더 플러스가 되더라. 자,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 막단백질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 막단백질은 세포막을 통과해. 그럼 이 통과하는 얘는 뭘까? 바로 이런 식으로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가져오고,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그러니까 물질이 수송이 되는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수송 단백질이라고 해요. 또는 운반 단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관통하는 막단백질은 물질을 수송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얘는 통과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막단백질에 그냥 이렇게 합입이 돼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쭉 파묻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통과하지 않는 이 잠겨 있는 단백질인데, 이 잠겨 있는 단백질 여기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마치 Y자 모양으로 안테나처럼 되어 있어. 자, 여기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펩티도글리칸 또는 글리코펩타이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또는 글리코펩타이드인데, 자, 이게 되게 조심할 것이 뭐냐면 펩타이드 또는 펩티도니까 펩타이드가 단백질이 들어가는 용어잖아. 그래서 단백질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펩티도글리칸 또는 글리코펩타이드는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Y자 형태로 해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얘도 자극을 받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량의 뭐가 있다? 탄수화물이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요것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내신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어.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가끔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아마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야.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인지질이잖아. 그쵸? 여기가 인지질이죠? 그래서 요 인지질 부분은 유동성이 매우 크다고 얘기해요. 움직임이 크다는 거야. 유동성이 매우 크다. 자, 우리 여기 이제 피부, 세포지? 그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떻게 돼? 변형되지. 움직이지. 유동성이 매우 큰 거야. 자, 근데 식물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포막 바깥쪽에 뭐가 있다? 단단한 세포벽. 그 식물 봐봐. 줄기. 식물, 나무 봐봐. 이 유동성 있어? 없어요. 세포벽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인지질은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 자,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큰 인지질이라는 바닥 위에 요 단백질이 배처럼 떠 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을 뭐라 하냐면은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해요. 우리가 세포막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은 얘를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게 바로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고요. 물질의 수송.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수송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투과되잖아요. 물질이 수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물질이 투과에 돼서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세포막에서 물질의 수송. 또는 우리가 물질의 투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포막은요, 모든 물질을 투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투과성을 갖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자, 모든 물질을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거야. 자, 그럼 선택적 투과에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크기예요, 크기. 아니, 큰 놈이 세포를 투과할 수가 없지. 그치? 우리가 밥을 먹었어. 녹말, 단백질, 지질. 자, 이러한 것들은 고분자 물질이에요. 큰 덩어리입니다. 이 고분자 물질이 세포를 직접 통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소화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되고, 자, 지질은 자, 지방산하고, 자, 우리가 지질하기 때문에 보통 중성지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하고 지방산이 이렇게 2개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글리세롤과 1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어요. 1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어. 얘를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해요. 모노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이 지질은 지방산과 2개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분자 형태로 소화가 될 거야. 그럼 이 저분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포막에 의한 물질의 수성, 선택적 투과성이야. 자, 첫 번째가 뭐다? 크기. 그래서 큰 크기의 고분자는 세포막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저분자 물질, 단위체죠.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 또는 모노글리세리드, 세리드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어. 세라이드 해도 돼. 근데 모노글리세라이드는 세권에서 다뤄질 거야, 용어들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선택적 투과, 뭐가 있다? 크기. 아니, 큰 놈은 통과 못 시키고 작은 놈만 통과시킨다는 거지. 당연하지, 그거는. 자, 다음. 2번째, 성질이에요, 성질. 성질. 어떤 성질일까? 자, 작은 크기의 저분자 물질이 있어요. 자, 친수성 물질이 있을 거예요. 자, 친유성 물질이 있습니다. 물과 친하고요, 물과 친하지 않아요. 그럼 크기, 요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이 투과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친유성 물질은 어디에서 투과가 되냐? 막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 아미노산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니까 단백질 자체가 물하고 친한 성질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친유성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가 돼. 근데 친유성 물질은 물하고 안 친하지.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가 된다? 아니야. 그럼 우리 세포막에서 단백질 빼고는 친유성 부분이 뭐가 있어? 인지질. 그래서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요. 내가 아까 인지질이 유동성이 크다고 그랬지? 유동성이라는 건 벌어진다는 얘기야.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친유성 물질이 통과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친유성 물질과 친유성 물질은 투과되는 장소가 다르다. 그래? 그럼 친유성 물질 뭐가 있는데? 자, 당연히 포도당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20종류야. 20종류. 그럼 20개가 전부 다 물하고 친할까? 아니. 이런 게 있지. 아미노산이 여기가 H고 NH2고 COH야. 자, 여기만 보면 얘는 친성이에요. 친성. 근데 나머지 여기가 겹사슬 있잖아. 자, 겹사슬에 얘 덩어리가 작은 것들이 오면은 전체적으로 친성이 가까워. 근데 여기에서 막 이제 덩어리 큰 것들이 와요. 근데 얘가 친유성 물질이야. 그럼 전체가 뭐가 돼요? 친유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 아니고 한 일부 아미노산, 5개 정도는 친유성을 떼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게. 친수성의 아미노산. 자, 이건 이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제. 자, 다음. 무기염료. 자, 이렇게 무기염료하면 일단 이 무기라는 거는 무기물이야, 무기물. 탄소가 없는 거. 자, 염이란 게 뭐지? 아니, 염. 우리 그 3단원에서 중화 반응할 때 배울 거야. 염은 이온 결합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기염료는 뭐다? 이온입니다. 이온.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친성이에요. 이온이니까 물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포도당이나 친성 아미노산이나 무기염료 이온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투과가 되고, 자, 친유성 물질은 당연히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자, 왜냐면 모노글리세라이드는 그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래. 그치?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친유성의 아미노산. O2, CO2. 자, O2하고 CO2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떨어진다. 알겠니? 물에 대한 용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친유성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성질에 따라서 친수냐, 친유냐 따라서 투과되는 장수가 달라져. 자,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지? 아니야. 인지질의 이중층은요, 유동성이 매우 커요. 자, 막단백질은요,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막단백질이 요렇게 있다고 하면 요 안에 얘네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 이 통로를 통해서 운반할 거야.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지하도를 내려간대. 지하도. 그 지하도의 입구 통로는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 뭐 1명, 2명 이렇게 내려가는 상관없지. 지장 없지. 자, 10명, 20명 상관없지. 근데 한꺼번에 뭐 100명, 200명이 쑥 들어가. 그러면 그 지하도에 100명, 200명이 한꺼번에 몰렸어. 어떻게 될까? 100명, 200명 한꺼번에 다 지나가? 아니잖아. 최대한 지나갈 수 있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한 20명이 지나갈 수 있어. 100명이 몰렸네? 그럼 20명씩 빠져나갈 거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1명부터 20명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20명 이상이 되면 20명부터 더 이상 통과하는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20명씩. 즉, X축이 농도야. Y축이 투과 속도라고 한다면 친성 물질은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속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바로 친수성 물질이에요. 친수성 물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막단백질은 통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이 통로를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친유성은 이제 유동성이 매우 크니까 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로 그리면은, 자, X축이 농도고, Y축이 투과 속도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친유성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이 확산돼. 단순하잖아. 그치? 그냥 쭉. 근데 얘는 쭉 가다가 멈춰져. 단순하지 않죠? 얘를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래서 단순은 친유성, 촉진은 친수성. 자,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자, 얘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그 있잖아. 막단백질의 통로 때문에. 통로가 제한이 돼 있어서 얘는 인지질의 뭐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이 차이가 난다. 자,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문제 나올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에서 자, 친수성 물질이 많을까? 친유성 물질이 많을까? 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 중에 친수성이 많을까요? 친유성이 많을까요? 친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해서 흡수되는 양은 친유성보다 친유성이 더 많아. 이걸 그래프를 두 개를 합칠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합칠 거예요. 자, 농도, 투과 속도. 자, 이 그래프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일산 대진고 말고 노원에 있는 대진고에서 나왔어. 이 문제가. 같은 재단 아니야. 그치? 근데 그래서 가끔 이제 노원에 얘네 수업할 때 막 애를 대진고 애들이 있으면 막 약 올렸거든. 야, 일산은 무조건 남녀공학이더라. 근데 거기는 대진 남고 대진 여고 따로 있거든. 그래서 막 그러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프 모양 잘 봐야 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촉진 확산이 되고요. 단순 확산이 되고요. 자, 어떻게 돼? 친수성. 얘는 친유성. 또는 친유성을 뭐라고 그래요? 친수성을 또 뭐라고 그래? 수용성. 물에 녹는다고 그랬어. 자,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용성.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그러니까 왜 이 그래프가 나오냐? 그 투과되는 절대량은 친수성이 더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친유성 같은 경우는 인지질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만큼 들어가도록 계속 벌어지는 거지.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자, 막단백질의 통로는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일정량 이상은 더 통과 못 시킨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죠. 됐니? 물론 우리가 이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세포의 기능에 따라 달라. 우리 피부에서 막단백질이 많으면 어떻게 돼? 좋지. 그렇죠?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막에 막단백질이 많으면 굳이 힘들게 밥을 씹을 필요 없잖아. 그냥 포도당 수용액에 내 몸을 담궈버리면 내 몸에서, 피부에서 포도당을 다 흡수할 텐데? 그러진 않거든. 기능에 따라서 세포의 구조는 조금씩 차이가 나. 세포막의 구조는 기능에 따라서. 자,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진피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금 더 두꺼워. 그리고 막단백질은 거의 없고. 자, 따로 땀샘이라는 세포에서 따로 모여서 땀을 배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는 양분을 흡수하니까 소장에서는 요 막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을 거다. 알겠지? 특히 소장의 융털에 있는 세포에
세포막에는 막단백질이 엄청나게 분포가 돼 있을 거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되는데, 선생님, 뭐 하나 빠졌다? 물 있네, 물? 그치? 아니, 우리 물 먹잖아. 그 물도 우리 세포를 통해서 흡수되잖아. 자, 물은요, 잘 들어요. 인지질과 막단백질을 모두 통과합니다. 자, 특히 인지질에서 더 많이 통과해요. 인지질에서 더 많이 통과해요. 알겠죠? 그래서 인지질과 막단백질, 자, 모두 통과한다. 특히 어디서 더 많이 통과하냐면 인지질에서 더 많이 통과한다. 근데 처음에 인지질에서만 통과한 줄 알았어. 근데 막단백질에서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두 가지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물이 없잖아. 그치? 물이 없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적 투과성 할 때는 바로 크기에 따른 선택적 투과와 성질에 따른 선택적 투과가 있다. 그치? 자. 자, 그러면 세포막에서 물질이 투과됩니다. 자, 투과되는 원리를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확산, 영어로 디퓨전이라고 그래, 디퓨전. 자, 확산은 고농도 용액에서 저농도 용액으로 누가 이동하냐면 녹아있는 물질, 용질이 이동합니다. 자, 이거를 확산이라고 그래요, 확산. 알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세포막이 있다면, 자, 여기가 바뀌고요, 아니에요. 자, 세포막에서는 물이 자유롭게 출입이 되겠죠? 알지? 물이. 그러니까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누가? 포도당이. 그럼 고농도하고 저농도가 만났잖아. 그럼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단 말이지. 그래서 포도당이 이동합니다. 자, 아미노산이 이동하겠죠. 그쵸? 자, O2하고 CO2도요, 이동할 거예요. 자,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밖에가 더 높은 농도고 안에가 낮은 농도야. 그럼 언제까지 이동하니? 그렇지. 농도가 같을 때까지. 그래서 농도가 같을 때까지 이동한다. 자, 그러면 자, 이 확산되는 속도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이 고농도, 저농도, 이 둘의 농도 차가 클수록, 농도 차가 클수록, 그렇잖아. 더 농도 차가 클수록 더 많이 이동할 거야. 왜냐? 농도 차가 크다는 얘기, 용질이 더 많다는 얘기, 포도당이 더 많아. 그러니까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야. 아미노산이 더 많아. 아미노산이 더 많이 이동할 거야. 자, 이것이 바로 확산인데, 자, O2하고 CO2야. O2하고 CO2. 그래서 농도가 같을까지 이동하는데, 하나 더 기억하자. 자, 이때는요, 에너지 사용은 없어. 에너지 사용하지 않아. 알겠지? 에너지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자발적인 이동이라고 그래. 자발적이라고 그래. 자, 에너지 사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있어. 그래. 그래서 그거 나중에 또 구분해 주려고. 자, O2하고 CO2 있죠? 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O2, CO2 기체의 교환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내가 들이마셔. 자, 페퍼입니다. 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산소가 어떻게 돼? 고농도, 저농도죠.
그쵸? 산수를 이쪽 표시. 이렇게 산수가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폐포, 우리 폐 속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이제 꽈리 형태로 모이는 게 폐포야. 그러면 요 폐포를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가가지고서 우리 온몸으로 돌아. 그래서 우리 온몸에 돌아서 어디로 가냐? 자, 우리 각각의 조직을 이루는 조직세포로 들어갈 거예요. 조직세포.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많습니다. 자, CO2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혈액이 산소가 많고 CO2가 많은 혈액을 뭐라고 그래? 동맥혈이라고 그래. 동맥혈.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산소가 조직세포 안으로 들어가. 왜? 여기가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되겠지. 그러면 조직세포에서는 이 산소를 이용해서 뭘 한다? 세포업을 한다. 자, 아까 그 녹말을 소화시켜서 포도당 만들었잖아. 그 포도당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 그 미토콘드리아 안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산소를 또 가지고 와.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라고 반응시켜서 CO2, 물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하겠지. 자, 조직세포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을 통해서 폐포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누가 빠져나와요? CO2 기체가 빠져나와요. CO2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그럼 CO2가 여기에서 고가 되고 여기서 저가 돼요. 여기에서만. 그럼 여기는 CO2가 많고 산소는 상대적으로 적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맥혈이라고 그래요. 정맥혈. 그래서 혈액을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구분할 때 자,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된다. 동맥혈, 정맥혈. 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CO2 여기 가면 CO2가 어떻게 되니? 할 때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CO2가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여기가 CO2는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소하고 CO2는 기체 교환인데 자, 기체의 농도라는 표현을 쓰겠지만은 자, 기체는 뭘 가지고 있냐면 압력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기체 농도를 기체 압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자, O2하고 CO2의 기체 교환은요, 각 기체의 압력 차에 의해서 알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있잖아. 여기에서 공기 지금 O2 기체가 있고, 자, 질소 기체가 있고, 아르곤 기체가 있어. 공기에. 그럼 우리는 질소 기체가 갖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산소 기체가 갖는 압력이 있고, 아르곤 기체 아르곤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은 질소 기체의 압력을 질소 기체의 분압이라고 그래. 자, 산소 기체 압력을 산소 기체의 분압이라고 그래. 자, 아르곤 기체의 압력을 아르곤 기체의 분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혈액에는 O2 기체와 CO2 기체가 있지. 그래서 자, 그 기체 압력차, 즉 각 기체의 무슨 차이야? 분압차에 의해서. 근데 이 분압차는 농도차랑 같은 거다. 알지? 농도차랑 같은 거다.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우리가 확산할 때는 요 O2와 CO2의 기체 교환까지 문제가 나온다. O2와 CO2 기체, 그래서 분압차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자, 나가면, 자, 고에서 저야. 항상 고에서 저니까 산소가 들어왔네, 고저. 쭉 갔네, 자, 들어갔네, 고저. CO2가 빠져나왔네, 고저. 쭉 가서 빠져나오네, 고저. 알겠니?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이 있다. 그 확산은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농도가 같을 때까지야. 농도가 같을 때까지. 그 농도가 같으면 어떡할 거야? 이걸 버리나? 포도당 버려? 아깝잖아. 야, 이 포도당 만들려고 우리가 밥을 그렇게 씹어내면서 저작 운동하고요. 꿀꺽에서 위에서 혼합시키고요. 연동시켜서 소장까지 보냈는데 그거 얻으려고. 그렇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능동수송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 능동수송은요, 통합 과정에서는 원래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빠져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나오네? 어떤 학교는? 뭐 치사하게? 그래서 능동수송은 그냥, 이런 것이 능동수송이구나라는 걸 알아도. 알지? 자,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일까? 생명체가 이용한 에너지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 아데노신 3중인산. 그래서 우리 물질 대사에서 ATP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야. 자, ATP라는 에너지인데 확산은 ATP를 사용하지 않아요. 능동수송은요,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봐봐. 얘가, 자, 이렇게 지가 알아서 떨어지지. 자, 얘는 지가 알아서 떨어져. 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근데 얘를 이제 띄울 거야. 올라가? 안 올라가요. 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못 가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높은 곳으로 보내려면. 강제적으로 힘을 사용해, 에너지 사용해서 들어올려야 돼요. 이게 능동수송이야. 알겠니? 능동수송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 강제적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우리 있잖아. 우리 사람의 신장 있지. 신장에서 물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흡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에서 한번 해보면 수포체에서 골지체로, 자, 골지체에서 세포막으로 그래서 단백질이 분비가 됩니다. 요때 관여하는 것이, 자, 얘를 우리가 운반소낭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분비소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똑같은 거야. 자, 수포체에서 지질을 만들고 그 만든 지질이 운반소낭이 되고 그 운반소낭이 골지체 가면 그게 분비소낭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단백질들이 막 들어가 있겠지. 단백질들이 마구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 배 타고 넘어가야겠지.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배에 동력 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운반 소낭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골지체로,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 자, 이것이 바로 능동수송이야. 에너지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능동수송이 이런 거구나. 자, 됐어? 확산,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은 이게 일부 학교에서 이제 하더라고. 이제 그거잖아. 내신 어쩔 수 없어. 그 담당하는 그 과목 선생님이 성향이 있으니까.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부터. 자, 확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거예요. 누가? 녹아있는 물질이. 이제 세 번째, 삼투야. 삼투. 자, 삼투에 의해서 물질이 운반이 됩니다. 누가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막단백질이나 인지질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산은 물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삼투는 일종의 물의 확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용액을 얘기했을 때 용매가 아니라 용질을 기준으로 모든 농도도 용질의 농도야. 이동하는 것도 용질이로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용매를 다루지 않거든. 알지? 그런데 삼투는 용매인 물이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질은 이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용질이 이동 못할 때 확산이 아니라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에 의해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반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삼투는 화학에서 다뤄지고요. 생명에서 다루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반투막, 반투가성막. 그래서 반투막은 뭐냐면 용질은 통과를 못해요. 용매가 통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반투막인데, 우리 그 소장 같은 경우는, 반투막이? 자, 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소장은 일단은 이제 그 융털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게 가끔씩 이제 우리 그 대장 있지, 대장. 대장은 영양소가 소화가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 이 막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지질이니까 어떻게 돼? 물이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어떻게 돼? 변비. 똥이 딱딱해가지고. 자, 대장에서 물을 조금밖에 흡수를 못해. 그럼 설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흡수하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대장이야. 대장. 자, 그래서 이게 왜냐면 세포마다 그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세포막의 기본 구조는 했지만 모든 세포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세포는 막단백질이 많고 어떤 세포는 막단백질이 거의 없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세포에서는요 용질이 통과를 못해요. 자, 막단백질이 없어서 그래. 그럼 인지질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야, 여기 고농도가 있어. 자, 여기가 저농도가 있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누가요? 물은 자유롭게 통과해요.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만났잖아. 그치? 물이 자유롭게 통과하니까 만났잖아. 그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고농도에 있는 용질이 저농도 쪽으로 이동해야 돼.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누가? 용질이 못 넘어가. 근데 물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고농도라는 거는 용질이 고가 되면 용매가 뭐가 되는 거야? 저가 되는 거예요. 자, 저농도라는 건요 용질이 저라는 거고요. 그 용매 입장에서 반대로 용매가 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용질이 넘어야 되는데 용질이 못 넘어와. 아이고 어떡할 거야. 농도가 서로 만났는데 농도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도 같게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 용매가 즉 물이 넘어간다.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넘어간다. 자, 이거 문제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요 U자간이야. 요게 반투막을 딱 설치를 합니다. 저농도의 용액하고요. 고농도의 용액을 놔요. 이렇게 같은 높이만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반투막이니까. 용질이 넘어가는데 못 가. 알지? 자, 또 이런 경우 있어. 용질이 넘어가긴 해. 근데 용질이 넘어가는 속도보다는 물이 넘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 이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경우도 문제 나오기도 해.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매인 물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물이. 그러면 요 U자가는 어떻게 바뀌냐? 자, 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자, 처음 위치가 여기야. 그 얘는 내려가고요. 얘는 올라와요. 그래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겨버려.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자, 얘가 저고, 얘가 고가 되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 저농도는 일로 가면서 저농도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되니? 높아진다. 알겠니? 자, 고농도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 알지? 낮아져. 그래서 요렇게 돼. 그러면 이 둘의 농도가 같을까? 아니잖아. 내가 저 고했지. 생각해봐라. 만약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내가 물을 집어넣어. 자, 여기 포도당 수용액을 놨어.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넘어가겠네? 아니지. 왜냐하면 일로도 물이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일정 높이 내려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는 물이잖아. 농도 같아져? 같을 수가 없어. 왜? 중력에 의해서 일로도 눌러지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양쪽의 농도는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물어보진 않아. 이건 화투에서 나와. 알지? 화투에서 나와. 너희 고3 때 배울 때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그냥 요것만 보잔 말이야. 요것만 보고. 그래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요. 삼투 현상. 알지? 이걸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삼투 현상도 결국은 농도를 같게 하려고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론 같아지진 않겠지만, 이 U자간에서는 같아지진 않겠지만은, 왜냐면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같아지진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농도가 더 낮고, 얘가 농도가 더 높아. 그러면은 농도 차이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이동하는 물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이 크다는 것은, 삼투 현상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물이 많으니까 높이 H가 더 커져요. 자, 농도 차가 클수록이에요. 농도 차가 클수록이에요. 자, 일단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고, 요 반투막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반투막을 세포막이라고 했을 때, 세포 밖에 있는 우리가 마신 것의 얘가 농도가 세포함보다 훨씬 더 높아. 세포,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는데 갈증이 났어. 바닷가에서. 야, 바닷물의 농도는요, 약 3.5%입니다. 이게 바닷물이야. 바닷물. 근데 우리 몸의 체액은, 잘 들어.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누가? 조직이. 알겠니? 그럼 세포 안에 있는 이 액체를 우리가 세포액이라고 하면, 세포사 있지, 여기. 자, 어차피 우리 몸의 70% 물이거든. 우리 몸의 70% 물이거든. 그럼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을 조직액이라고 하고, 이게 조직이니까, 또는 우리 이걸 체액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체액은 0.9%야. 염화나트륨. 자, 대장에 갔어. 소금은 흡수가 안 돼요. 알겠죠? 물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봐라. 어떻게 되니? 체액의 농도가 더 낮지. 소금은 통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오히려 빠져나간다, 물이. 그 바닷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돼? 더 목이 말라. 이런 경험도 아마 했을 거야. 저녁에, 특히 저녁에 그런 현상이 많아. 저녁에 찌개를 먹었는데 좀 짜게 또는 맵게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먹는데 계속 갈증이 나. 물을 계속 마셔. 자, 왜 그럴까요? 찌개의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오히려.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 갈증이 나니까 물을 계속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셔. 배는 부르는데 물 때문에. 근데 물은 음식하고 물은 달라. 음식물이 위에 딱 위벽에 딱 자극 주면은 위에서 12자국 넘어가는 여기가 딱 유문이라고 해가지고 막혀버려. 음식물은 담아놓고 거기서 소화작용을 일으키지만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은 그냥 그대로 쭉 통과합니다. 소장, 대장까지 쭉. 알겠지? 그래서 대장으로 갔어. 근데 농도가 높아. 그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하지만 얘는 농도가 어떻게 낮아지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갈증 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물을 마시면 이제 농도 낮아지고 흡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삼투현상이야. 삼투현상. 삼투현상. 그래서 삼투라는 게 바로 요거구나.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누가 이동한다? 물. 그래서 삼투하게 되면 무조건 물이다. 물이 움직이는 거지. 포도당,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동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자, 일단 삼투에 대해서 알았나요? 확실하게 이해됐어? 자, 자. 적혈구. 자,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죠. 자, 적혈구를 자, 3개의 용액에 넣을 겁니다. 저장액, 고장액, 등장액. 자, 적혈구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저장액은요, 밖의 농도가 저예요. 고장액은 밖의 농도가 고예요. 등장액은 같은 농도예요. 자, 그러면 등장액부터 보자. 농도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니?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돼. 조심해야 된다. 자,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과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똑같아. 그러니까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야. 물은 이동해. 이거 조심해야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물의 이동이 있어. 그래서 물의 양이 같아. 나가는 물과 들어온 물이 같아요. 그래서 적혈구는요, 그냥 그대로 모양을 유지할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알지? 근데 이제 저장액부터 가볼까? 밖의 농도가 적기 때문에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요. 맞니? 자, 그래서 세포 내에 물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세포 내에 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물이 많아지니까 세포 내 농도는. 그런데 이 세포 내 농도를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세포 내에 삼투압이 줄어든대요. 삼투압하고 농도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삼투 현상이 나타나잖아. 여기가 이제 저가 되고 고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압력을 가할 거야. 압력을 가하면은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 높이 H 있죠? 요 H를 0으로 만든 압력이 삼투압이에요. 이때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럼 요 H가 크면 삼투압력이 크지? 그렇잖아. 더 많이 눌러야 되니까. 압력이라는 건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H가 클수록 삼투압이 커. 그럼 H는 언제 크다고 그랬지? 농도차. 그래서 농도차가, 그러니까 농도가 크면은 삼투압이 큰 거고요.
농도가 작으면 삼투압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농도가 낮아지니까 세포 내 삼투압은 낮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 표현이 들어가. 자, 세포 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세포는 어떻게 돼요? 부풉니다.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세포막은 세포벽하고 다르게 유동적이잖아. 그러니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근데 풍선도 마찬가지로 계속 부르면 어떻게 돼? 그렇지. 터진다. 세포막이다. 세포막이라서 터진다. 무슨 현상? 용, 혈, 현상. 외워둡시다. 용혈 현상. 저장액은 물이 들어와서 부풀어요. 빵! 하고 터져요. 알겠지? 이게 바로 저장액이야. 자, 고장액. 밖의 농도가 고고 안의 농도가 저니까 어떻게 돼? 이번에는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 다시. 그럼 들어오는 물은 없겠네? 있지. 들어오는 물 있지만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아. 꼭 기억해. 빠져나가는 물 있어. 들어오는 물이 더 많어. 항상 물은 통과합니다. 알겠죠? 통과해요. 근데 어느 방향 누가 더 많이 이동할 거냐? 이 차이자. 알겠죠? 자, 세포 내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농도는 높아지겠네. 자, 세포 내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다. 가끔씩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래. 문제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쪼그라듭니다. 탈수가 돼요. 적혈구 기능이 고장이 나요. 자, 그래서 저장액은 물을 저장해서 커지는 거야. 고장액은 탈수가 돼서 고장 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외워. 자, 이게 바로 적혈구 동물세포에서의 삼투. 그러면 이제 우리 동물 했으니까 이제 식물세포 한번 해보자. 맛있는 냄새. 고기 냄새. 자, 식물세포. 자, 동물세포와 다르게 식물세포는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 있다는 거야. 세포벽. 알지? 자, 세포벽은 단단하고 질겨. 그래서 저장에, 고장에, 등장에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식물세포는 이렇게 딱딱 각져 있단 말이지. 알지? 각져 있단 말이야. 자, 등장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자, 그럼 물의 이동도 없겠네요? 아니지? 물의 이동은 있어. 나가는 물, 들어온 물 똑같아. 같은 거야. 물의 양은. 자, 저장에 밖이 저고 안이 곱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식물세포 안에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어디니? 액포예요. 그래서 액포의 크기가 커져요. 액포의 크기가 커져. 자, 약간 부풀어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농도도 낮아지겠지. 삼투압도 낮아져. 하지만 약간 부풀어요. 왜? 세포벽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터져? 용혈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세포벽 때문에. 안 터진다. 식물에도 혈이 있어요. 응? 뭐가? 야, 혈액이 빨갛다고 생각하면 안 돼. 혈액이 빨간 거는 적혈구 때문에 그래. 혈액도 일종의 세포액이야. 체액이야. 세포액이 아니라 체액이야. 조직에. 그러니까 식물 조직에 있는 것도 이제, 그것도 되는 거지. 알지? 자,
용열 현상 없어. 이건 별거 없지. 자, 일단 세포벽도 안 터져요. 자, 고장액이니까 밖에가 고고 안에가 접니다.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액포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액포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자, 세포막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왜? 탈수가 되잖아. 근데 문제는 세포벽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그래서 세포벽은 그대로 두고 세포막이 이렇게 탈수되면서 떨어져 나간다. 원래 세포막하고 세포벽은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 근데 그 세포막 안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대부분이. 이 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액포도 쪼그라들고 세포막 전체도 쪼그라들면서 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쪼그라들다 보니까 세포벽에서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됩니다. 세포벽에서 분리가 된다네요. 이제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원형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세포 안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세포질을 원형질, 후형질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생명활동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원형질, 생명활동하고 상관없는 나머지 부분을 후형질,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세포막 자체는 생명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원형질, 분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단어 외우세요. 자, 용어를 외워라. 자, 3투에서는 적혈구와 식물세포 있지? 요거 문제 자주 나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적혈구에서는 용혈 현상을 기억해야 되고, 식물세포에서는 원형질 분리.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잘 알아야 돼. 저장액, 고장액, 등장액의 개념을.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농도 개념하고 관련이 되는데, 내가, 자, 여기에 적혈구를 넣었어요. A, B, C.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을 때 적혈구의 크기가 B, C, A랍니다. 그건 뭐예요? 얘는 부풀었어요. 터지기 전이죠, 아직은. 얘는 탈수가 됐어요. 그대로예요. 자, 부풀는 뭐야? 저장한 거지. 그대로는 등장이지. 탈수된 거 빠져나갔지. 고장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아, B는 저장액, 자, C가 등장액, A가 고장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봐야 될 게, 자, 이 세포막의, 세포벽의 크기는 변하지 않잖아. 그럼 얘가 저장액인지 등장액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 액포가 있어요. 액포가. 액포가 요렇게 있어. 자, 액포가 요렇게 있어. 액포가, 자, 그러면 얘를 A에 놓고요. 자, B를 놨어요. 아, 농도는 누가 커요? A하고 B? 물을 저장했잖아. 물을 저장했잖아. 그러니까 저야. 저장해. 얘가 9가 되는 거지. 별거 없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액포의 크기를 보고 판단해. 식물세포는. 이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려, 이거. 이제 그림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그림 문제 나왔을 때 이건 액포의 크기로 보고 판단해. 자, 이번에는 소금물입니다. 적혈구를 놨어요. 그때 적혈구가 그대로 있답니다.
아, 소금물의 농도와 적혈구의 농도가 같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는 같지 않으니까 물어봤겠지. 그치? 자, 적혈구의 농도와 소금물의 농도가 같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알겠니? 자, 적혈구는 KCl이고요. 소금물은 NaCl입니다. 똑같이 같은 개수 녹았을 때 이온수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잘 봐. 이게 이제 여기에 설탕물이야. 적혈구를 놨어. 자, 그러면 적혈구가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대요. 설탕물의 농도와 적혈구의 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아니다. 다르다. 왜? 설탕. 자, 얘네들은 있잖아. 한 개가 있으면은 두 개 이온이 나오거든. 즉, 두 개 이온이니까 용질이 뭐야? 두 배가 되는 거야. 근데 설탕은 이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농도면 용질이 얘가 두 배 더 많아. 알겠지? 그러면 얘가 같은 농도면 용질이 얘가 두 배 더 많으니까 어떻게 두 배로 더 높은 농도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농도가 같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도는 설탕이 소금보다 더 높아야 돼요. 알겠니?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9고요. 0.9입니다. 그 얘도 0.9가 돼요. 그 얘는 대략 뭐 한 1.8 이상이 돼야 돼. 1.8보다 조금 높을 거야. 왜냐면 얘가 좀 질량이 더 크니까.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 됐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구분하자. 그래서 얘는 전해질, 비전해질. 근데 우리 세포액도 전해질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염수 있잖아. 생리적 식염수가 0.9% 소금물이잖아. 생리적 식염수. 그게 우리 몸의 농도가 똑같아. 그래서 그 이제 비염 있는 거 알잖아. 그 코 세척할 때. 그 식염수 쓰잖아. 그러면 내 몸의 농도랑 같으니까 내 몸의 점막은 자극을 안 받아. 그래서 코 세척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코 세척 요즘 이제 비염 때 다시 또 할까 생각하는데. 근데 한 번은 있잖아, 이거. 세척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여기 데우잖아. 전자레인지에다가 물 넣고. 이게 저기 플라스틱 있잖아. 거기 물 넣고 약간 데운단 말이야. 그래서 데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식염수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고 까먹고 물 채워놓고 이게 바로 한 거야. 넣는 수가 어떻게 됐겠니? 농도가 0이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야. 막 눈물 나고 코 막, 그치. 수영하다 코에 물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신경 쓰자. 알지? 그래서 자, 우리 몸의 농도는 전해질이니까 소금물의 농도와 적혈 농도는 그대로면 같은 거야. 그런데 뭐 설탕물 또는 포도당 이렇게 나오고요. 포도당 수용해. 설탕이나 포도당은 이온이 안 되거든. 이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자, 얘네는 한 개가 녹으면 두 개가 되지만 얘는 한 개 녹으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농도가 두 배 더 많아야 돼요. 알죠? 그래서 0.9면은요, 얘는 1.8. 솔직히 1.8로 조금 더 커. 더 크긴 해야 될 거야. 하나의 크기가 더 크니까, 질량이. 어쨌든 간에 농도가 두 배 더 커야 된다는 거. 알지? 바로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간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체 기본 단위 세포 하면서 처음에 세포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막에서 물질 투과. 그래서 세포막의 물질 투과할 때는 기본 선택적 투과, 크기, 성질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과되는 원리. 자, 기본적으로는 삼투하고 그 확산과 삼투가 나와. 이 두 개. 그래서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거고, 자,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 그리고 가끔씩 이제 능동수송이라는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능동성은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걸 얘기한다. 자, 소포체나 골지체에서 단백질 이동할 때, 알지? 그다음에 재흡수할 때.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 이제 그 포도당 확산이 되잖아요. 농도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재흡수예요, 재흡수. 그러니까 ATP 사용해서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교마다 그 나오는 학교가 있으니까 자, 진도 나갈 때 체크해보고, 알지? 자,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잠깐만.